2024년 4월 17일 이정훈입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살아남은 국힘당 당선자들은 당과 행정부를 일체화한 당정 일체가 이번 총선의 참패의 원인이다 하면서 총선 패배의 탓을 윤석열 정부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번에 당선된 걸 인조이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하고 국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완전히 잊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힘 당선자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힘은 랄랄랄라 룰룰루 당선자들은 그러고 있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삼성은 임원들은 지금 모두가 주 5일 근무제 하죠. 아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하나 택해서 나와 일해라. 주 6일 근무해라. 이렇게 조이고 있습니다. 국힘당 기업보다 훨씬 중요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국힘당 당선자들은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은요, 어쨌든 보수 정당이 사상 처음으로 3번 패했습니다. 20대, 21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모두 패한 선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몇 번 나가다 보면 그게 이제 DNA에 들어가서 당연시하게 되죠. 보수는 소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보수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국힘당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국힘당에서는 15일 날 4선 이상 당선된 사람들의 간담회를 가졌고 16일에는 당선자 총회를 가졌고 그랬습니다. 근데 당선자 총회에서는요, 국힘당이 참패를 했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졌는지 이걸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일단 당선자 모임이니까 당선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로 바뀌어버렸답니다. 이렇게 역사 현실 인식이 없나. 특히 초선들은 자기소개하고 그 다음에 어렵게 내가 이번 선거를 통과했다라고 자축하면서 셀카, 홍준표가 한동훈의 셀카 정치를 비판했는데 셀카 찍는 나는 합격했어, 살아남았어, 이런 어려움을 뚫고 그런 잔치로 바뀌었답니다. 이러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초선 의원 중에 이번에 지역구의 당선자들이 28명인데 이 간담회에 온 사람은 14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각했고요. 근데 왜 14명이나 안 왔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불참한 사람들은 오후 일정이 급하게 공지되는 바람에 다른 일정과 겹쳐서 못 갔다. 전날 당선자 총회도 했는데 또 초선 당선자 모임을 한다 그래서 갈 필요가 없어서 안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국힘당에서 당선된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남은 거에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생존만 볼 뿐이지 당이 그리고 보수가 위기에 처했다는 건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나마 모임을 가진 사람들도 문제제기 수준이고 깊숙한 논의는 없었어요. 그런데 서울 강남병에서 당선된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당선자는 뼈 있는 얘기를 했죠. 이게 기업이었으면은 오늘 벌써 타스크포스 구성해서 위기 관리에 들어갔을 텐데 국힘은 그렇지 않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런 위기의식을 갖기보다는 국힘당 당선자들은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워낙 압승을 했고 자기들은 완패를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하고 이미 포기한 모습이에요. 내가 당선된 게 기쁠 뿐이지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어느 정도 의석수가 비슷해야 뭐라도 해보지. 지난 국회도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느냐. 그거와 똑같은 구도가 만들어졌는데 아이고 내가 당선된 게 최고지. 각자 도생하는 분위기였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총선에서 패한 거는 한동훈하고 윤재옥이가 당을 이끌면서 패한 거죠. 한동훈 씨는 나갔고 그 다음에 윤재옥 씨는 비대위원장으로 있는데 그냥 윤재옥이 그대로 해. 관심 없어.
국힘당이 비대위원 체제로 가겠다는데, 아예 관심 없어 당신이 해. 이런 분위기 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음 선거도 대선도 지죠.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당과 행정부가 같이 가는 당정일체만 강조한 결과가 이번 총선의 참패의 원인이다. 그런데 또 단합대회를 하자는 거냐, 이런 반발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가 못해서 이번에 국힘당이 졌나요? 윤석열 정부가 그나마 잘했기 때문에 국힘당이 5석이라도 더 건진 건가요?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이 총선에 진 거하고, 그 다음에 이번 선거가 어쨌든 중간평가 성격이 있는데, 중간평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총선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총선은 국힘당 니들이 해야지, 그런 거를 윤 대통령은 보였는데, 국힘당 당선자들은 이번에 우리가 이기지 못한 거는 정부 탓이다, 이렇게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 나오는 게, 이번에 국힘당이 지역구에서 90명이 당선됐잖아요. 근데 그 중에 59명, 거의 3분의 2죠. 65.6%가 영남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총선보다가 21대보다도 영남에서는 당선자가 3명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런데 영남이 결국은 낙동강 전선이 보수 세력을 지켜준 건데, 비판은 영남을 향하죠. 범죄자 심판만 내세운 TK 스타일 선거로 패했다. 그리고 그러한 TK 출신 중에 하나인 윤재옥이가 민심을 받아들이겠다고 버티고 있는 게 우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윤재옥 씨가 그대로 비대위원장 해 하는 걸 받아들이면서도 이런 식으로 비판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자기들의 얘기는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불통을 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졌다. 계속 외부에 영남이 너무 해서 이런 식으로 나무 탓만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국힘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빨을 악물어야지. 다시 분석을 해야지. 그런데 지금 경제가 안 좋죠. 지금 달러가 굉장히 오르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그룹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일부 회사들을 상대로는 임원들은 주 5일 근무 말고 6일 근무해라. 근데 강요가 아니라 권고입니다. 알아서 해라. 근데 알아서 해라는데 안 하게 되면은 다음 인사에서 잘리거나 진급이 없죠. 그럼 당연히 임원들은 나오는데, 이렇게 일부 회사만 상대로 하던 거를 전 그룹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는 나와서 일하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공식 입장을 하게 되면은 회사 공문으로 갈 텐데, 공문으로 하지 않고 카톡, 이메일 등으로 했습니다. 알아서 근무하라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도 별로 좀 안 좋고 그렇죠. 삼성이 안 좋으면 국가 경제가 안 좋은데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밑에는 이제 부장급, 과장급인데, 부장급, 과장급은 절대로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일단 리더들부터 긴장하라,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삼성은 오나가 있죠. 근데 국힘당에는 오나가 없죠. 대통령이 오나일 수 있는데 그 오나는 영원한 오나가 아니니까 자기들이 바꿔치울 수도 있고, 또 대통령 임기 끝나면 다른 사람이 되니까 일사불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임에도,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임에도 이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 임원들을 긴장시킵니다. 이게 국힘이 왜 질이 멸렬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삼성전자하고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세계는 무섭게 변하고 있어요. 오늘 윤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하고 통화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상당히 4박 5일인가 미국을 국빈 방문해서 바이든하고 상당히 즐거운 정상회담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올 총과 작년 말인가 북한에서 일본을 상대로 정상회담을 하자라는 제의를 했었죠. 근데 기시다는 여기에 응할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응해가지고 일본은 납북자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겠죠. 아마 이 문제에 북한을 만나겠다는 거를 바이든한테 설명을 했고, 바이든하고 회담이 끝나고 돌아와서
윤 대통령한테 그거를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한미일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자, 국제정치는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국제정치가 변하면 국내 정치도 요동을 칩니다. 지금 이런 판국입니다. 근데 국힘당 당선자들은 룰루랄라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여기에 또 편성한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이번 총선에서 1인당 25만 원을 주자, 민생안정자금 주자, 도합 13조 풀자 그랬는데 이걸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선거 때 약속한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자. 이게 민생회복 긴급조치다.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다라고 하면서 소상공인 대출 이자 부담 완화에 1조 원이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금리 대환 대출 2배 확대,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400억 증액 등등을 막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인데 왜 포퓰리즘이냐. 포퓰리즘이 국민 다수한테 당장은 필요한 거야. 근데 그게 결국은 국민 경제를 죽이는 게 포퓰리즘이지.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와 미래를 망치는 마약과 같다 그랬는데 완전히 어깃장을 놓는 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의 도전입니다. 그러면서도요, 이렇게 국민들한테 어필을 하면서도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특활비 남용 혐의로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국민들한테는 지지를 받고 윤석열과 한동훈을 죽이겠다. 이러고 나갑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보십니까? 국힘당 당선자는 풀어져 있고 이재명은 국민들한테 돈 퍼주게 하면서 정부를 죽이려는 자세로 가고, 그런데 국제적으로는 북한하고 일본이 만나서 뭔가 동북아 국제정치에 변화가 오겠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윤 대통령은 대비하고 있는데 이 국내 정치는 완전히 어긋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요,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전역을 하면은 예비역 군인이잖아. 예비역이 현역이 되는 경우는 요 근래 한 몇십 년간 보지 못했어요. 과거 5.16이 났을 때 김정필 씨가 예비역 소령이었는데 5.16 혁명하면서 현역으로 돌아왔었죠. 그리고 준장으로 예편을 합니다. 5.16 이후부터 예비역이 현역으로 다시 뛰는 경우가 우리나라는 없었죠. 그냥 그걸로 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군에서 현역 근무를 하고 예비역으로 있던 사람이 예비군 동원하면 바로 들어와서 현역처랑 똑같이 싸웁니다. 이번에 이란이 많은 미사일을 쐈는데 그 미사일을 격추하는 작전에 예비역 소령, 공식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그가 조종사로 현역처럼 복귀해서 이란이 쏜 드론을 격추하는 작전을 수행한 것이 영국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소령은 자기 이니셜을 따갖고 G 소령으로만 표현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비행기를 그날 집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소집 명령이 나와서 더블백 싸고 이제 부대로 갔다는 거죠. 사실은 현역 조사들도 집에 있거나 뭐 하다가 작전 명령 나오면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예비역들은 자기 현업이 있다는 게 차이점이고 예비역들은 오로지 군복만 하는 차이점인데 뭐 같은 거 똑같은 거죠. 그리고 나가가지고 전투기 몰고 떠가지고 작전을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상공에 많은 뭐가 날라오는데 가장 애로사항은 이란이 쏜 드론하고 아군기를 헷갈리면 아군기를 맞추잖아요. 이란 드론을 내가 안 맞을 자신은 있는데 내가 잘못 쏘면 아군기를 맞춘다.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자기는 이란 드론을 격추하고 자기네 편대는 이란 미사일을 격추하고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새벽에 귀환했다. 그리고 쪽잠 자고 나는 다시 출근해서 변호사 업무를 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런 이스라엘하고 내가 당선됐으니 나는 문제없어. 나는 즐거워. I'm happy. 근데 윤석열 넌 틀렸어. 당정 일체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졌어. 그러한 국힘당 당선자들하고 반대로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인데
온화가 있다 보니까 임원들은 주 5일, 아니, 주 6일 근무하라 하니까 움직입니다. 어느 조직이 살아남겠습니까? 한동훈에 기대서 겨우 당선된 자들이 저러고 있습니다. 국힘당 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선자들. 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